오늘 리비안에서 자율주행 및 AI 데이를 진행합니다. 어타나미 데이나 AI 데이 모두 친숙한 이름인데 과거 테슬라가 진행했던 주요 데이를 완벽하게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자율주행 데이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 해당 라이브 영상에는 리비안이 테슬라를 곧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 14명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리비안이 발표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의 FSD 구독과 비교했을 때 반값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매월 구독을 하게 될 경우 $100가 나가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 $50밖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한 번에 구매한다면 현재 미국 달러로 8,000불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 2,500불에 판매하며 3분의 1도 되지 않는 매력적인 가격에 자율주행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 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 주요 이벤트를 진행할 때 테슬라의 주가 반응을 벤치마킹 했는지 9%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며 마이너스 6.2%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리비안이 오늘 발표한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테슬라 자율주행 보험 상품을 오늘 발표했는지 등의 다양한 테슬라 소식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세대 자율주행을 발표한 리비안의 주가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리비안 자율주행에서는 최초로 세 번째 센서 라이다를 추가한다고 밝히며 바로 이 내용에 관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Rainbow Flow Rapid라는 AI입니다. 영상만 제공해주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을 인식해주는 AI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얼마 전에도 확인했던 메타의 사물인식 AI SAM3입니다. 영상만 가져다주면 각 영상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주는 AI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를 활용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AI는 쏟아지고 있지만 라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AI는 아직까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양에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차고 넘치는 카메라 기반 이미지 정보가 매일마다 쏟아지는데 라이다 정보는 어디서 쏟아져서 트레이닝이 될까? 자율주행의 라이다를 사용하는 극소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데이터가 전부인데 이 데이터 자체가 병목이 되어서 AI 발전 속도가 라이다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쥐들이 빠르게 진화해서 박쥐들도 반사되는 초음파를 유튜브처럼 볼 수 있는 배튜브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AI 발전의 1차 원료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벌써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을 미래이지만 만에 하나 라이다를 통해서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라이다 기반 AI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 정보와 라이다 정보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까? 자율주행을 하다가 카메라는 분명 앞으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이다 정보는 지금 앞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정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추가 지연 시간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경우 카메라 말이 옳은지 라이다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다른 판단이 일어날 때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과 카메라 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에 아주 가까운 힌트가 존재합니다. 사람은 운전할 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통해 운전을 합니다. 카메라 정보를 통해 트레이닝된 AI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최소한 사람 수준의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결론을 사람이 운전함으로써 증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라이다를 통해서 학습시킨 자율주행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지 사람보다 더 뛰어날지 부족할지 이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라이다를 통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 하더라도 시각 자료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판단을 내릴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사람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답을 알고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모르는 길을 비용을 높이며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가정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라이다 자율주행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충분히 뛰어난 AI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가정은 이 결과 나온 AI 모델이 최소한 사람 수준의 운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가정이고, 세 번째는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대규모 확대가 가능하다는 가정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게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의 자율주행이 다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을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마일당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다라는 센서가 추가됨으로써 하드웨어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카메라도 활용하고 라이다도 활용하고 레이더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AI 발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둘 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테슬라의 비전 온리 자율주행과 비교했을 때 마일당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론의 명언이 있습니다. 최고의 파트는 없는 파트다. 제일 원칙에 따라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최적화를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센서가 사라지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사라지며 불필요한 지연 시간도 사라집니다. 운전에서 0.1초의 지연 시간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리비안에서도 센서를 추가한 이유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기 위해서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시력이 5.0이면 운전을 더 잘한다, 혹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운전을 하면 운전을 더 잘한다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운전을 해보니까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리비안 자율주행 테스트 도중에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아니, 시력이 5.0이고 초음파도 쏘고 실제 주변을 더 잘 인지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더 잘한다고 쳐도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추가로 센서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꾸 이 두뇌를 개발하지 못하니까 이를 감추기 위해서 덕지덕지 다른 것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자율주행에 관심이 없는 대중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실패가 보장된 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필연적인 실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대중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기술력은 없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닛산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율주행의 반값인 4,000불짜리 자율주행을 2028년도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가격이 테슬라랑 비교해서 반값이냐 3분의 1이냐 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반값에 팔든 10분의 1 가격에 팔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슷하게 샤오펑의 공동 창립자인 허 샤오펑 같은 경우 내년 9월까지 테슬라 FSD 14.2의 모든 기능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샤오펑의 자율주행 책임자인 리우 시안밍이 금문교에서 발가벗고 달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할 거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해당 담당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은 미래를 약속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율주행을 헐값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벌써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더, 라이다 여러 가지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최신 버전의 FS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갯길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주행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안갯길을 주행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안갯길을 주행할 때도 눈만 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덴마크에서도 FSD 동승 체험이 진행되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분명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모습을 다양한 국가에서 목격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험해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FSD 동승 체험이 확대된 덴마크 같은 경우 과거 자율주행 데이터 맛집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테슬라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의 FSD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잘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FSD가 실수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실수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이 구간을 처음 운전한다면 아마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여기 차선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과 공유하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이 차선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온 차량들이 이 차선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FSD가 잔잔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주행을 많이 보여줍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 일반적인 주행을 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조차 엄청난 운전 센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테슬라가 왜 차선을 바꿨는지 눈치채셨는가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이 작은 차량, 이 차량이 멈춰 있다는 것을 등장하자마자 바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게 카메라로 봐도 워낙 멀기 때문에 지금 저 차가 주차한 건지 아니면 가고 있는 건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 차량이 나오자마자 멈춰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센스 만점의 주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때 모델 Y 차량을 활용하여서 최종 검증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델 S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모델 Y뿐만 아니라 폼팩터가 아주 크게 다른 사이버 트럭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 S까지 검증 작업에 등장함으로써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로보택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힌트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쿡 비보 좌회전으로 유명하신 척쿡 씨께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예측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생산적인 방식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 FSD 버전 14 같은 경우 정말 뛰어난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의 대부분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4 칩만으로도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AI5, AI6 칩 엔지니어링은 제가 테슬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입니다. AI5는 좋을 것이며 AI6는 훌륭할 것입니다. 일론이 자율주행이 아닌 차세대 추론칩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문제는 정말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AI5, AI6 칩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AI5 칩과 AI6 칩은 자율주행에서도 널리 활용되지만 동시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도 활용이 되며 우주 데이터 센터에도 활용이 될 칩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AI5 칩부터 엔비디아의 칩과 비교할 경우 추론 능력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대규모 생산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추론 산업에서 테슬라가 현재 엔비디아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뒤를 내다보는 훨씬 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마치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수백 수천 배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일론이 보는 이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는 다시금 지금 주가에서 수십 수백 배에 점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테슬라와 레모네이드를 통해서 벌써 엄청난 수익을 거둔 기관 투자자 브래드포드 씨가 남긴 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는 원칙, 인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가지기 쉬운 게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기업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낙관은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원칙과 인내입니다. 테슬라와 일론이 만들 미래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왜 테슬라에 투자했는가? 그 원칙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조차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벌써 증명한 뛰어난 능력과 그가 보는 미래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한정지어서 보자면 전기차가 내연차 시장을 잡아먹는 미래, 지금 또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펼쳐지는 미래, 2026년에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옵티머스가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며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데이터 센터를 테슬라가 건설하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이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면 테슬라의 투자는 매력적이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오늘, 내일 혹은 다음 분기에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벌써 6년이 되었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5, 6년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1년 아니면 충분히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성취할 것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보다 먼저 본 미래가 수익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남겼던 브래포드 씨 같은 경우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10불 이하일 때부터 레모네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레모네이드가 테슬라 FSD에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허니잼 채널을 통해서 먼저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레모네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FSD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FSD가 운전할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FSD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 책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레모네이드는 5% 가깝게 상승하며 $82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 테슬라 FSD 보험을 먼저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의 미래와 관련된 힌트는 모두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테슬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시고 이를 원칙과 인내가 동반된 투자를 통해서 꼭 성공하는 장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